아파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입지 분석 4가지 하면 저는 이제 학교 상자라고 하는데 학군, 교통, 상권, 자연환경 요렇게 4개 요인이 합쳐져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 등급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볼 때는 아파트 단일 이제 상품을 보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는 어떻느냐, 세대수는 어떻느냐, 연식이 어떻느냐. 거센자 사실 6억대 제가 잘 찍어드렸죠. 예. 거제 센트럴자이 해가지고 6억대 정말 잘 찍어드렸어요. 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를 지금 한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부동산 재테크, 인사이트 이런 걸 알려드리는 몇 안 되는 이제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1년 상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 대장님이 이야기를 하며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오를 수 있는 집을 찾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왜 이런 아파트를 이 아파트를 선정하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언급하자 하고 한 석 달 내로 보통은 오르다 보니까 제가 언급해서 오르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승장 때는 저는 이제 긴 세월을 있으면서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이렇게 있었는데 상승장 때는 제 한마디로 수업을 듣거나 뭐 이렇게 방송을 못하죠. 그때는 수업을 듣고도 많이 사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운대 자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10억 5천 하는 게 좀 층 동호수 괜찮은 거 그게 제 말 한마디로 12억이 됐다고 합시다. 거기서 또 제가 좋다고 한들 누가 사겠습니까? 해운대 자이 12억 하는 거면 광안 쌍용이나 센텀파크 사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들쑥날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았으면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엄청 부자가 돼서. 네. 그래서 정석대로 공부도 하고 정석대로 이제 재테크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할 겁니다. 질문은 이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멤버십 분 먼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먼저 올려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가볍게 저희 이제 저희 고대장 채널이 좋은 게 부산 분들 위주로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올리면 투표를 많이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지금 이제 부산이 대선 이후에 집값이 상승할 것 같냐 하락할 것 같냐라고 했는데 올린 지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현재는 83분 정도 투표를 해주셨고 그 중에 80%는 이제 상승, 20%는 이제 하락을 전망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이 참 재밌는 게 이런 대중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대중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예전부터도 가끔씩 네이버 밴드에서도 투표를 올려보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투표를 올려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저희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어디가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하면 1, 2, 3위가 있잖아요. 거기가 한 6개월 내로 한 1분기 내지 2분기 내로 가장 상승이 많은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부동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렇게 대선 이후에 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도 평가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중 심리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장 채널이
한 달간 조회수가 한 70만 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많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이래 딱 분석할 때 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도 보고 건물도 보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분석하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저도 투자를 잘 못할 때는 어땠냐면 정말 많은 데이터,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봐야 될 데이터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핵심이 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운전을 우리가 초보 때는 이것저것 많잖아요. 뭐 운전 배울 때 안전벨트부터 사이드미러, 백미러, 뭐 브레이크, 뭐 볼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잘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할 때는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고 왼쪽으로 이제 차선 이동할 때는 왼쪽에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고 또 후방 주차할 때 뭐 백미러를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익숙해질수록 뭐냐면 핵심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특히 이제 오늘은 아파트니까 아파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입지 분석 네 가지 하면 저는 이제 학교 상자라고 하는데 학군, 교통, 상권, 자연환경 이렇게 네 개 요인이 합쳐져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 등급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볼 때는 아파트 단일 이제 상품을 보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는 어떻느냐, 세대수는 어떻느냐, 연식이 어떻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 이제 평수, 30평대냐, 20평대냐, 40평대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개발 호재를 볼 때는 개발 호재는 이 세 가지가 정말 돈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공원이 들어온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교통이 들어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교통을 통해서 얼마나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느냐 혹은 주요 일자리 있죠. 중구 쪽,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이 주요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어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주거시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수도권은 교통체증이 이제 지방보다는 더 심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일수록 교통이 중요해지고 교통체증이 좀 약한 곳일수록 주거시설의 호재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이제 입지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학군, 학교 상자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죠. 학군, 교통, 상권, 자연환경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저는 마음속으로는 각각 25점씩이거든요. 각각 25점씩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중에서도 특히 공원이 가깝다 이런 거 있지만 바다 뷰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나 강한대교 뷰 이런 거는 강한대교 뷰만으로도 나머지 세 개를 어느 정도 이길 정도로 이길 수 있다 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군 이런 게 또 중요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중요하다. 다 이제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좀 비중이 높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권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 마트가 가깝다, 병원이 가깝다 이런 것들이 있죠. 상권 및 편의시설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요거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졌어요. 예. 자, 이래 놓고 이제 학군부터 보겠습니다. 학군이 좋다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분양사무소에 간다든지 뭐 부동산을 조금 안다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가까우니까 여기는 학군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입지가 중요하다 하는데 해운대에 초등학교가 먼 지역이 있고 사상구에 초등학교가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해운대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거예요? 사상의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상의 아파트의 분양사무소에 가면 초등학교가 가까우니까 여기는 학군이 좋은 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양질의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어디가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냐면 사직동 하고요. 그 다음에 센텀, 그 다음 남천동, 요렇게가 좀 학원가가 잘 되어 있는 곳이고, 남천동은 과거에는 거의 1등급이었거든요.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부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학군이 이동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센텀시티가 구축이 돼가고 있고 20년이 넘었죠. 그 반면 남천동에는 새롭게 재건축이 돼서 남천자이라든지 이렇게 또 들어왔고 남천 더샵도 들어오고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남천동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사직동하고 명륜동 쪽이 많이 수요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해운대 신도시에 학원가도 있고 화명 신도시에도 학원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이 3대 학군지로 해서는 센텀시티, 남천동, 사직동 이렇게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명륜동이라든지 뭐 마린시티라든지 이런 데도 학원가가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보다 더 과외 같은 게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다라는 거는 학원가가 좋다라는 거고, 다음은 어떤 게 있냐면 좋은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지역 있죠. 그 인근, 특히나 좋은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여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명중학교를 100% 가잖아요. 예, 많이 갈 수 있다 보니까 여고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데가 이제 남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내가 투자 자산으로도 보지만 실거주로도 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사직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굉장히 좋았죠. 오히려 해운대 자이보다도 사직 롯데가 덜 빠지고 또 회복도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학군이 좋은 게 정말 이제 실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상승장이 온다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구나.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서 초품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질의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하위 급지에 이제 초품화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보다는 A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원가가 잘 돼 있는 경우를 학군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군 정보는 이렇게 호갱노노 이런 데도 볼 수도 있고요. 다음 학교 순위 같은 경우에는 리치고 이런 데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학군 정보 이렇게 볼 수 있고, 직방이라는 이제 플랫폼 사이트에서도 학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버스로 많이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